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쇄신과 혁신 바람이 일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변화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표를 주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재판정에 가야 되는 형편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체제 이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적어도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에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저는 사실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 흔들기,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곱게 표장을 하면 민주당의 혁신, 개혁 이런 부분을 좀 더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만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아니까, 어차피 뛰쳐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숨고르기 내지는 또 이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보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내년 초쯤에 국면 전환의 시점이 왔을 때 하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그동안에 엄건진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정치적 명분, 정치적 체가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왜 이 상황에서 만들지? 당내에서도 지금 당내에서도 많으니까요. 지금 상당히 좀 너무 지금 급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측근 의원들이라고 하는 이낙연계 의원들조차도 다들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어쨌든 하여튼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결코 그걸 갖다가 자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남아서 뭔가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 말고 이재명 대표와 또 이른바 친명계 입장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 교수님. 만약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혁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혁신을 주장하는 이분들을 하는 얘기도 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친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 비대위로 가면 뭐가 불리해져요? 결국은 이재명 주도권, 당내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그 표현 쓰지 말자고는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통합 비대위로 가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요?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다 철회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민주당 안 찍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 찍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은 2016년도 문재인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명을 바꾸면서 본인이 이 당대표직을 그러니까 지금 내놓고 그리고 본인이 총선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완전히 뒤로 빠지면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금 한골탈퇴된 당명도 바뀌고 당의 이 소위 말하는 체질도 바뀌었다는 걸 국민들이 각인시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식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지금 재판 리스크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공천에 내가 모든 걸 맡기겠다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네. 일종의 백의종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개혁적이고 신망받는 인사를 한 명을 내세워서 알겠습니다. 일종의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관철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옆에 차 교수님 얘기 들었죠. 이재명 대표가 백의종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다른 인물로 총선을 치르고 본인은 뭐 대선으로 가든 그 방법이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왜 이거를 친명계라든지 이재명 대표는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 상황과 우리 당의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뭘 하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모든 출발은 지난 조금만 복귀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드러난 거예요. 참패를 당하면서 지도체제를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김기현 체제가 붕괴된 거고 거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을 했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런 집권당이 지금 1년 7개월 동안 5번째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전 집권당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건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의 단위별로 뭐 전략 공관위도 이미 띄웠고요. 뭐 저기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한 후보자 검증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 저기 그 후보를 볼 수 있고 지역을 볼 수 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쇄신은 분명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들이 되고 있고요. 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합비대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통합비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도부가 선거에 졌거나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지도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비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 체제가 그런 상황이냐? 그런 인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당원들, 우리 내부 있는 분들 떠나서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감하겠습니까? 저는 이른바 그 비명계 몇 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지도부에서 많은 대화들을 했었어요.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통합비대위에 나오니까 지금 대화가 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건이라는 것도 당을 정말 보다 총선을 앞두고 단결시키고 혁신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게 조금 결이 다른 말씀들을 하면은 상당히 접점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그 배경 밑바닥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랑 맞붙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민수 대변인. 제가 뭐 이 밑바닥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랑 붙어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압승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180석 정말 이런 이해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제 빈말이 아니고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퇴행을 막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가는 게 민주당 친명계의 생각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런 자신감이 충분히 이쪽 편, 보수 여권 편에서도 정확한 해석이고 그래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수용할 만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이 좀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예측해 보면 아마 내년 총선 전에는 비대위가 들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는 얘기군요. 다만 시기는 선거제 관한 합의가 끝나고 특히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끝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3월 초쯤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비대위가 들어서는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해놓을 건 다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친명 색깔이 더 강해지는
그 구조는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뒤에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선거전에서는 다른 간판이 나서지 않을까. 네.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좀 더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선 후퇴하지만 사실은 22대 국회에서의 친 이재명 색깔은 더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총선을 더 이긴다고 계산을 할 건데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이달 말까지 대답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안 물러나죠. 지금 그렇게 되면 선거제 관한 합의도 남아있고 공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친 이재명의 어떤 선명성 강화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선택은 안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총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전망 예상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관계도 원만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총리를 그만두고 이제 양평에서 운동하시던 그 김부겸 총리가 갑자기 정치 전면에 막 등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력한 카드죠. 저도 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벌 겁니다. 벌어서 총선 공천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의 지형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선 후퇴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공천까지는 자기가 끝내놓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는 그죠. 이낙연 전 대표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천 전에 내려와서 친명, 비명, 비대위가 합의하는 사람 속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게 이낙연 그 주장의 요체고 이재명 대표께서 속내는 제가 뭐 번역기를 돌리면은 그건 끝내놓고 내가 내려올게요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접점이 사실 보이지가 않고 중간지대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동력을 좀 약하기 위해서 각계격파를 하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곧 정세균 총리도 만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3총리 연대만큼 막아야 되겠다. 이게 민주당이 적통성에 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시간을 좀 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그런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좀 유력한 카드는 김부겸 전 총리죠. 왜냐하면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는 데다가 중도 소구력도 있고 TK 출신이라는 또 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위기를 조절했다는 이제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병리평에 대한 회기 여부를 정확히 밝혀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 답을 안 했어요. 지금 또 시간을 모른 건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그 맞는 전략인지 방향성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쳐요. 그렇게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 하다가 끝나는 걸로 규정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자신이 대선 주자로 가는 데까지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선거제 제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답이 없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안 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들러리 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사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는 거예요. 컨텐츠를 갖고 두 총리를 전직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만 버는 게 과연 이게 두 분의 지지와 의사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어디로 이 주사위가 이렇게 번호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최초 보도했던 기자가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하셔갖고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무작정 하천대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본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근데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그 대장동 제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이다라고 하는 그 첫 보도를 했던 그 지방 일간지 기자가 지방지 기자가 참고인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영찬 서른 의원은 아니다 또. 네, 누군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의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정치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나름대로 다 추측하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자가 그 누구라고 실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더 악화된다든지 뭐 그럴 그 가능성은 저는 사실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 상대에 대한 또 검증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당시 가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대선 과정에서 안 나왔을까요? 저는 어떻게 측면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포용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대선에서 불거졌을 때 진짜 방어하기 힘들었을 건데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 하고 툭 치고 툭 털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을 미주알, 고주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한 당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유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지금 그 국면을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불거졌다 손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사실은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